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베트남의 문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국제 결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 나라 여성들은 어떨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자라왔을까? 등 여러 가지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일에 종사한다. 베트남은 지역별로 4등급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의 수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은 가장 높은 임금을 받지만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하는데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낮에는 직장 생활, 저녁엔 야시장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 등의 방법으로 각자의 생활고를 해결하곤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이 평균 30만 원 이하의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최저임금과 첫 직장에서의 초봉은 30만 원이 안 되지만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률도 높고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 이상인 것이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별로 두지 않는다. 베트남은 과거 전쟁 이후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20대 이하는 남성이 더 많고 기본적으로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날을 크게 기념하고 박물관도 운영하는 등 여성을 존중해주는 문화죠. 이는 베트남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하는 남자를 독점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녀 관계에선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여성들에게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은 많은 남성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태국의 경우 이를 문화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문화라는 인식으로 많은 남성들이 바람을 피기 때문에 여성들은 당연히 자신의 남자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겐 집착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베트남 여성은 남편이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이 때론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잘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밤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혼자 나간다고 하면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베트남 현지에서 거주 중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선 분명 여성도 가족이나 친구, 혼자서도 만날 수 있는 지인들이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대화하고 무엇이든 함께 하려고 한다. 여행이나 지인 소개를 통해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여성을 만나는 경우 일하는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연락하면서 집착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소통이 가능한 여성이라고 말한 이유는 연락하는 것에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연락하는 빈도는 낮아지겠죠. 한 글자 또는 한 문장씩 매번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해야 한다면 서로의 감정이 그만큼 서로에게 더 간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여성들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길 바라고 비록 떨어져 있어도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화상통화 등으로 그 존재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집착일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하기 힘들어요. 라고 차분히 설명하고 한국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시킨다면 베트남 여성들도 아쉬운 표정을 짓긴 하지만 그 시간을 인정하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경우 자존심이 강한 베트남 성격상 쿨하게 돌아서서 그대로 끝인 경우도 대부분이죠. 다만 어느 나라에서나 보이는 서로 감정의 크기 차이와 헤어지는 이유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개인적으로 있을 뿐 이를 집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난해도 자신이 벌어서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베트남의 교육열은 한국과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안 집안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 집안의 자녀들만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현재는 50% 이상의 진학률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당연히 대학 수업료 생활비까지 부담스럽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대학생은 현재 대학 3학년으로 아침 7시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틈틈이 토탈로 10개의 클래스를 담당하여 그동안의 대출금을 전부 갚았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영어나 수학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점점 더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모들과 대학생들 사이에 거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친정 가족에 대한 사랑과 효심이 지극하다. 현재도 베트남에서는 도시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대가족이 가족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베트남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는 결혼 후에도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부분은 이러한 성향이 친구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여성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가 된다면 그 여성은 거의 가족의 느낌으로 상대방을 챙겨주고자 노력합니다. 결혼 상대 남자의 나이나 과거사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베트남 여성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물론 환경에 따른 개인차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나이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비록 현재 조건이 좋지 않아도 상대방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다른 여성과 깊은 관계였지만 현재 정리가 확실히 되었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성은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모계 사회에서 자란 베트남 여성들은 아직도 어머님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은 그 남자와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전 가마 타고 시집 가서 첫날밤 신랑의 얼굴을 처음 보았던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죠. 물론 현재는 점점 변해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 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굳이 국제 결혼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목적이 있고 서로의 감정보다 목적이 우선이 된다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거나 행복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겠죠. 모든 남성들이 능력이 좋고 매너 있고 센스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여성들이 현모양처이고 지혜롭고 조신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해 준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모든 국가는 국경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국가 간의 거리는 발전한 통신 기술만큼이나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히 문화적 차이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